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 HSK 4급에서 독해의 이 부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세 개의 문장 의미에 맞게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놓기 좋을 만한 문장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A번에 我们能做的 땡땡. 일단은 我만 사람 주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린 또 맨 앞에 놔도 괜찮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能做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只是 단지 뭐뭐일 뿐입니다. 그쵸? 단지 무엇일 뿐이다? 开心过好每一天 즐겁게 过好 잘 보낸다. 무엇을? 매 하루하루를 잘 즐겁게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요거 자체는 어떤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긴 하는데 그럼 나머지 문장들 한번 볼게요. B요. 生活中 생활 속에서 내지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人们 사람들은 永远不会猜到 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我们이라는 사람 주어 복수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첫 번째 문장으로 괜찮긴 한데 여기 보니까 또 人们이라는 더 큰 범위의 사람 주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큰 범위에 있는 주어 먼저 놓고 그 뒤로 예를 들면서 보충하면서 구체적으로 뒤에다 덧붙여서 설명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A를 이 뒤쪽에다 또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영원히 不会 뭐뭐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차이따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따오의 차이라는 동사 정말 중요한 동사인데 추측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뒤에 따오라는 결과 보호가 붙게 되면은 추측해서 알아맞히다라는 뜻이 돼요. 추측해서 답이 뭔지를 알아내다, 알아맞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 차이라는 동사 뒤에는 항상 어떤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다. 아니면은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맞히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뒤에 의문문 형태의 문장이 따라와요. 지금 보니까 C 보세요. 明天将会发生什么? 내일 여러분 이게 지향은 뭐예요? 부사로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시제 만들어 주거든요. 후이도 뭐뭐 하게 된다. 즉 지향会 뭐뭐 하게 될 것이다 합쳐가지고 내일 发生什么 무엇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永远不会猜到 영원히 알아맞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C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맞출 수 없는, 알아맞출 수 없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B, C가 사실 하나의 문장인 거네. 자, 그래서 삶 속에서 사람들은 영원히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 줄 알아맞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무엇일 뿐이에요? 매일매일을 즐겁게 잘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해석이 B, C, A의 순서다. 요 문장 살짝 어려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일단은 가장 쉬운 힌트 하나는 이거예요. 큰 범위의 사람 복수 주어 먼저 놔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범위 좁히는 거 워먼이 뒤에 올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포인트 이 차이라는 동사 때문에 이 뒤에 뭔가 궁금해하는 내용 알아맞혀야 하는 질문사항이 통째로 이 뒤에 목적어로 들어간다. 그래서 순서가 B, C, A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我对你的要求 땡땡. 일단은 사람 주어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B, C 보니까 주어 없고 희망하다 바라다 뭐 술 적게 담배 어쩌고저쩌고 그럼 A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당신에 대한 요구는 十分简单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요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다가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그럼 볼게요. B. 希望你能做到以上3点 자, 바랍니다. 뭘요? 당신이 能做到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요? 以上3点 이상 상기 말했던 세 가지 포인트. 그럼 이상은요. 어떤 수를 초월해서 그 이상이다 할 때도 쓰지만
앞서 말했던 것, 상기서술한 것, 상기 말했던 것을 가리킬 때도 이 이상이라는 단어를 써줘요. 사전 찾으면 상기 말한 것, 상기서술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내가 말한 세 가지 점을 당신이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란 얘기는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C에 少喝酒, 少抽烟, 多运动세 가지 점. 산디엔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먼저 말해야 B번에 이어서 이상 내가 얘기했던 세 가지 점이요. 이렇게 순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순서는 어떻게 돼요? A 한 다음에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지킬 수 있길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A, C, B 순서. 자, 그러면 우리 순서는 배열했고 그럼 이상 산디엔 어떤 점을 말했었는지 상기서술했던 세 가지 포인트 볼게요. 少喝酒 자, 술 마시는 거 적게 마시고 술 줄이고 少抽烟 담배도 적게 피우고 담배 줄이고 多运动 자주 많이 운동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먼저 서술을 해주고 이거 하길 희망해요. 마무리 해줬네요. 자, 그 다음 우리 58번 문제 풀어볼게요. 保护环境应从小事做起. 자, 保护环境.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이 4급에서 독해서 정말 이 단어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 환경 문제는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보호를 하는 것은 잉은 인가이를 한 글자로 줄인 거야. 마땅히 뭐뭐 해야 합니다. 从小事 작은 일부터 做起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대전제를 줬어요. 그럼 그 뒤에 그 작은 일에 대한 예시를 줄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비루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고 C 보니까 这样이란 단어 나오는데 사실은 이 这样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사전 찾으면 이렇게, 이렇다 이런 뜻이 나와 있는데 얘가 这样做예요. 이렇게 하면 뭐뭐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这样做의 그 做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这样做 앞에 구체적인 뭔가 하는 동작이 나와줘요. 그러면 구체적인 동작이 B인가 한번 보면 되겠죠. 보니까 比如 접속사예요. 예를 들어서 洗过手的水用来冲水洗抹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물은요. 洗过手的水 손을 씻었던 물. 여러분 여기서 이 꼬어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했던 경험을 나타내는 뭐뭐 한 적이 있다 용법이 아니고 완료 용법으로 쓴 거예요. 동태조사 꼬어의 용법은 뭐뭐 한 적이 있다 경험도 되지만 뭐뭐 했다. 이미 뭐뭐 했다라는 의미의 러처럼 완료 느낌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었었던 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손을 씻었던 물은 용라이 뭐뭐 하는데 쓰다라고 할 때 우리 용라이 동사 써요. 뭐 하는데 써줘요? 총수이 하는데 쓰고 시마부 하는데 씁니다. 그러면 요 문장 부호 지금 이심표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찍었죠? 얘는 병렬이에요. 그래서 and로 보시면 돼요. 뭐뭐와 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뭐 하고 뭐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총수이는 우리 변기에 화장실 물 내리는 걸 총수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마부, 이 마부가 걸레예요. 그래서 걸레 빠는데, 걸레 세탁할 걸레 빠는데 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체적인 동작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这样做 내지는 这样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可以 뭐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어요? 节约用水 물 사용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순서 그대로네. 그래서 A, B, C 나열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처음에 접할 때도 어때요? 사실은요. B나 C는 첫 번째 문장이 되게 굉장히 어렵죠. 왜요? B는 접속사로 문장 시작했어요. 접속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앞에 뭔가 문장이 있어야 접속을 시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로 이렇게 된 문장 맨 첫 번째 문장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예요. 이 쩌양 말이에요. 쩌양은 물론 품사 자체는 뭐 접사가 아니고 대명사예요. 하지만 품사 떠나서 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런 뜻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이 뭐냔 말이에요. 앞에 뭔가 언급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C도 첫 번째 문장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A번 문장이 첫 번째 문장 대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 고를 때도 이런 팁들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A번 우리 또 첫 번째 문장 빨리 찾아야 되니까读者们 독자들이 看了 보고서 또 深受感动 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게 뭘 받냔 말이에요. 그쵸?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혹시 이 독자란 얘기는 책을 봤겠지. 그쵸? 이 책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얘기 나오고 독자들이 보고서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말이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목적어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뒤에 컬러 아마 다 뭔가 목적어가 있을 텐데 이 그것에 대한 어떤 책에 대한 설명 찾아볼게요. B번 볼게요. 介绍了 소개하였다. 소개하였다. 이 앞에 지금 아무런 또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봐. 这本书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줘야 돼요. 이 책은 这本书 通过一位教师的经历 이렇게 되어 있네. 통과는 계사 전치사로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거쳐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통하여 어떤 한 교사의 경험을 통하여 뒤에 이제 본 동사수로 나오겠죠. 여기 있잖아요. 介绍了 그러니까 这本书 介绍了 이 책은 소개하였습니다. 뭘 소개했어요? 다 지금 보니까 또 딱 들어봤네. 여기 이 인칭되면서 다 누구야? 이웨이 지아오시 받아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가 在教书중 여러분 여기서 教书 하게 되면은 학생을 가르치는 거, 교편을 잡는 것을 우리가 教书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교사 활동을 하는 동안, 교편을 잡은 동안 发生的 발생을 했던 다 꾸며주는 거예요. 很多故事 많은 고사 스토리, 이야기들을 介绍了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칸러 보고서 그건 이제 생략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설명 앞서서 했잖아요. 보고는 또 모두 어땠어요? 여기 먼 복수니까 또 받은 거예요. 深受感动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 어떻게 다? 그렇죠. C, B 책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A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볼게요. 자, 여기도 첫 번째 문장이 절대 될 수 없는 게 A번이에요. A번 앞에 있는 저 지시라는 단어는 부사죠. 그래서 사실, 기실이란 뜻이에요. 저는 항상 해석을 예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앞에다 그런데를 넣어요. 앞에서 뭔가 얘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느낌도 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但是,可是처럼 아주 세게 전환하는 느낌은 아니고 완전 부정은 아닌데 근데 사실은 이러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이런 상황도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저 지시라는 부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 A번이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A번은 놔두고 자, B 볼게요. 很多人准备考试的目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 여러분 여기서 准备考试더 얘는 더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무디 목적. 그쵸? 이거는 목적이라는 단어. 얘는 좀 다른 성분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은 只是 단지 뭐뭐일 뿐입니다. 단지 뭐일 뿐이야? 想要一个好的成绩 좋은 성적을 가지고 싶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서일 뿐입니다. 라는 말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很多人 복수 형태의 사람 주어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 될 요건 자체 하나는 갖추었어요. 일단 C 볼게요. 好的成绩自然会出现 좋은 성적이 자연적으로 뭐 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A번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어디가 되겠어요? 처음에 B번에다가 대전제를 맨 앞에 놓고 B를 놓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은 성적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A를 중간에 한번 껴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이 그저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그렇게들 하는데 사실 뭐뭐 하기만 한다면 只要 하게 되면 뭐뭐 하기만 한다면 把过程做好 과정을 제대로 해내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좋은 성적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을 배열하니까 어떻게 된다?
B 맨 앞에 놓고 근데 이렇게만 해주면 A번 하고 마지막에 결론 어떻게 된다? 좋은 성적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해서 C 과정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자, 복습하실 때 물론 단어 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혼자 복습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제가 순서에 맞춰서도 자료에다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거 왜 해놨겠어요? 그 순서에 맞춰놓은 대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 HSK에서 문제로 나오는 문장들은 이런 패턴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는 문제들을 많이 내는구나. 그런 내용 흐름 자체도 자꾸 익혀두시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필수 암기 문장 같이 볼게요. 자, 31번. 他决定参加聚会. 자, 그는 뭐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이제 他决定 동사 먼저 앞으로 빼주고 뒤에 뭐뭐 하기로 결정한 내용 이어서 써줍니다. 자, 모임에 참가하다라고 할 때 参加聚会, 参加聚会라고 합니다. 이 聚会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꼭 외워두세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동안은 参加比赛, 参加考试, 参加活动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다면 오늘은 参加聚会 모임에 참가하다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자가요 좀 고약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쥐 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조심할 게 여기다가 이렇게 삐죽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없는 걸 하면 안 돼. 그쵸? 그래서 요거 글자는 이렇게 써주시고 聚会 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32번 那儿的饺子更口很便宜. 형용사 수로문이네. 그쵸? 그래서 그곳의 饺子 하게 되면은 우리 만두예요. 그쵸? 교자 만두. 그래서 교자 만두를 우리 물만두라고도 하는데요. 교자 만두를 饺子라고 합니다. 그곳의 만두는 쌉니다. 저렴해요. 이런 말이고. 33번 人们可以通过音乐交流感情. 자, 여러분 여기서 통고는 무엇을 거쳐 무엇을 통하여 라는 의미의 개사예요. 그래서 음악을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交流感情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4번 这次旅行 하고 끊을게요. 자, 이번 여행 그는 어땠어요? 玩得很高兴. 그는 놀았어요. 어떻게 놀았다? 이 뒤에는 지금 정도 보호 붙은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玩得很高兴. 즐거웠어요.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35번. 大家认识很久了. 자, 모두가 서로 알게 된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실형 보호 붙은 거예요. 알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36번. 他适应北方的冬天了. 여러분 여기는요. 이 适应이라는 동사 별표예요. 적응하다란 뜻이죠. 그는 북방 지역의 겨울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适应 날씨, 适应 기후, 适应 이렇게 계절 자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적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알아두시고. 자, 37번. 作家的小说. 이 작가의 소설은 很受欢迎. 자, 매우 환영받는다는 얘기는요. 이거 자체를 단어로 외워주세요. 인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很受欢迎 매우 인기 있다. 매우 환영받는다. 매우 인기 있다. 단어 외워두시고. 자, 38번. 他们明天7点出发. 그들은 내일 7시에 출발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들은 내일 몇 시에 출발하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他们明天 중국어는 물어보는 답을 구하는 곳에다 의문사를 넣어요. 여기 치 자리에다가 几点出发 물음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대답은 7点出发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자, 39번. 父母对孩子要讲信用. 자,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아이에 대하여 또이 뒤에 우리 대상 끌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 야오 뭐뭐 해야 한다. 讲信用 신용을 지켜야 한다. 그래 아빠가 뭐 해줄게 이래놓고는 뻥이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讲信用 신용을 지킨다. 신용을 중시한다 라는 뜻이죠. 자, 40번. 张师傅对人
很热情. 여기서 이师傅는요. 옛날에 이제 무슨 무술 연마할 때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부도 사부지만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실프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실프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전기공이라든지 수리공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실프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장 실프, 장 선생님은 사람에 대하여 很热情. 사람에 대하여 얘는 열정적이다 보다는 친절하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절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필수 암기 문장까지 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